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 이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기자와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허를 찌르는 질문.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파만 어서 하셨어요? 여기서 머리 해주던데. 그렇군요. 자, 박시영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 윈지코리아 대표? 컨설팅.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입니다. 그럼 3년을 해도 못 외우네, 그걸. 네, 반갑습니다. 부대표예요? 네. 부대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의 대표 아니면 전체의 부대표예요? 전체의 부대표인데 대표는 일 안 하죠? 일 열심히 합니다. 이근영 대표. 예, 휴가 갔습니다. 그래요? 이 기회에 탄핵하고 몰아내요. 휴가 가는 아니, 탄핵 타서.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여기서 다 볼 줄 알고 절대 이거 안 봅니다, 이 프로.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조사 매주 하죠? 네. 어떤 사람도 안 한 거를 슬쩍 한 것처럼 가져올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론조사는 네. 객관성, 네. 정확성, 이게 생명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의성이 있어요. 시의성.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뭘 조사했나요? 예, 오늘 뭐 국정운영 지지율 평소 하던 거에 더해서 예.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78.1%가 나왔고요. 예. 과세를 반대한다는 9.0%, 그리고 과세를 재유예, 그러니까 또 2년을 더 유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름이 7.7%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10명 중 8명은 지금 바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과세하면 세제 승수 효과가 얼마쯤 나오나요? 예, 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추산한 바로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100억 원, 연간 100억 원이거든요. 예. 과세 이제 기획재정부는 전체 대한민국의 종교인을 한 23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자는 4만 6천 명이고 세수는 한 1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그게 순수익인가요? 아니면은 100억 원에서 좀 뭐 다른 게 좀 빠져나가고 그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죠. 그러니까 소득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소득세니까 목사님이든 뭐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이제 개인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부터 받든 뭐 절로부터 받든 그러면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해왔던 관행적으로 아닌데 이제 이게 소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개척교회랄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세 표준 이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100억 원이면 사실은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은 국민 개세주의 모두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 연봉 뭐 한 2,000, 2,500 되는 분들은 80%는 면세 범위로 들어가고 그거에 남는 한 40% 정도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한 4만, 5만 요쯤 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그 연봉이라는 기준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4천만 원 소득이 연간 이하인 종교인은 80%까지 업무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4천만 원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실제 과세가 되는 거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그 소득세가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영세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역으로 근로장려 세제금, 그러니까 그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근로장려 세제금을 또 주거든요, 역으로. 그렇게 하고 줬다 뺐다 해보게 되면 100억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거의 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근데 근로장려 세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의욕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해봤자 몇 푼 못 벌지만 어쨌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력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를 안 내고 있으니까 대상이 아닌 거죠. 대상이 그러니까 아닌 소득세를 내고 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반대해요? 이제 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현재 있고요. 예.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94년서부터 그 자발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94년도부터 이제 신부님들은 다 내고 이제 있고. 예, 종단에서 내고 있고요. 예. 예. 불교도 조계종은 내고 있고, 예, 원불교도 태고종은 내- 반대하고 있고, 예, 예. 원불교도 내고 있고. 예, 원불교도 내고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럼 개신교 중에서도 또 KNCC, 예.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인가요? 그 KNCC는 예. 찬성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보수종단에서만 반대하고 있는데, 네, 보수종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단 쪽에서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왜 반대해요? 왜? 근데 뭐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취재를 됐을 거 아니에요? 취재 안 예, 예, 됐어요? 그렇죠. 아니 됐죠. 표면적인 이유는요? 예, 표면적인 이유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로 예.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예, 예. 여론조사 왜 반대해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예. 일단은 그 종교인이 하는 행위는 근로가 아니다. 아, 노동이 아니다. 예, 노동이 아니다.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이다. 이거는 국가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예. 이유였고,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거는 근로소득세를 내든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서 종교소득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게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만든 기타 소득 안에 예. 한 그 하부 범위를 만든 거죠.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냥 남들 일반 직장에 내듯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근로자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내가 근로자인 것을. 그러면은 뭐 종교소득으로 할 수 있는데 종교소득이 아까 말씀드렸죠. 훨씬 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종교소득을 하는데 종교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그냥 근로소득을 내가지고 근로세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고요.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네. 예, 예, 본인이 선택을 할 수 그럼 있습니다. 많이 열어준 건데. 굉장히 많이, 사실은 엄청난 특혜죠. 그거 근데 반대하는 본인이. 이유는 아직도 안 나왔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목사들의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의 어떤 그 소득을 이제 국세청이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려면은 헌금 들어온다든지 불자금에 들어온다든지 그 11조 들어온다든지 예. 당신 200만 원 월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간 소문은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다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받죠? 그러면은 200만 원 내는 원천 내는 그 돈에 저수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은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까봐 개인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전체 들여다보겠다. 어떤 그 재무 구조를 보겠다는 거 아니고 개인 소득 부분이 어떻게 오갔는지만 보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지만 이제 교회나 뭐 이런 종교단체에서는 우려가 큰 거죠. 이것에 어쨌든 대해서. 쪽문을 열으면 결국은 예. 대문을 여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 들여다보지 마라. 예, 일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해석이- 내심의 반대 의사예요. 예, 제가 판단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종교인들이 보고 있어요. 잘 얘기하시고. 예. 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김준일 기자가 제일 취재를 잘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기자들 물어보면 네. 잘 답변을 못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으셨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예, 예. 왜 반대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아니, 저도 이 주제가 논의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들여다봤는데 예.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김진표 의원이 저렇게 총대 메고 반대하고 있을까? 예.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 그 대형 교회 장로 출신이잖아요. 예.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나왔을 텐데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무게가 워낙 컸잖아요. 왜냐하면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보다는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게 컸어. 처음에는 이분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게 뭔가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 아니었나 이런 어떤 예. 생각도 들다가 이거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분의 그 평소에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지금 이제 80%가 유예하는 거 반대하고 즉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찬성한다 하지만 종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해갖고 네. 그 신부님하고 1대1로 앉으면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잘못한 거 뭐 이런 걸 반성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해성사 듣는 걸 어떻게 노동의 행위로 볼 수 있냐. 요 대목에서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도 봤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종교인이라고 명칭을 짓고 질문을 했는데 아마 김진표 의원은 성직자라고 바라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 갖고도 성직자, 그렇죠.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개신교가 이 부분과 민감한 거는 다른 그 종교, 불교나 아니면 카톨릭보다는 이단 논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소득과 관련된 제보들이 순수한 제보도 있지만 또 이단, 종교 간 갈등, 이 종판의 갈등 때문에 또 그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신교의 이제 장로님이라면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충분히 종교적 이유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른바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데들, 기독교에서 봤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데들도 세금을 내는 순간 똑같은 종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종교적 이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특히 뭐 일반적인 종교 외에도 이런 사교들, 뭐 이른바 뭐 무당이라든지 뭐 동네에 있는 뭐 점집, 그런, 점집들 뭐 이런 봉도사 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주체들이죠. 세금 따로 내세요 또. 내줘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교회에 가서 또 선거 활동을 하는 거 선거 때 되면 항상 많은 신도들이 보게 될 텐데요. 특히 대형 교회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또 안 드리던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다 듣고 가고 왜냐하면 같은 한 표라고 해도 교회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이분들의 한 표는 정치인들이 느끼기에는 뭐 1인 2표, 3표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듣다 보니까 김진표 의원 등이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유예하자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무튼 2014년 저희가 조사했던 그 박근혜 정부 2년차 후반에 조사했던 동일한 조사 내용과 비교해 보면 7%포인트 찬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때는 한 70대 초반쯤 나왔는데 70대 1.3%가 찬성했는데 이번에 78%가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층과 또 비지지층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층은 78.4%가 찬성을 했고요. 또 지지하지 않는 층은 74.4%가 찬성을 해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지면 이제 지지층이 집결하고 찬성 결집하고 찬성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지금 어느 정도 국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예냐 아니면 아예 반대냐 뭐 이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아예 반대하는 층은 한 9% 정도 되고요. 유예하자 5% 되는데 워낙 지금 많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게 돌이켜보니까 1968년 7월 달부터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이슈거든요. 그렇죠. 60년 된 논쟁이죠. 68년 7월 달에 당시 국세청장이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한테도 갑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가 계속 무산이 되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유예하지 말고 똑같이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저희 지역에 기독교 쪽에서 아주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70년대 규정한 교단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당신 낙선운동하겠다. 이렇게 민감해요. 근데 이번에 들여다봤더니 그 교단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묘한 게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세금을 내는 순간 똑같은 종교인으로 확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반인들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해줘도 그래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 동일한 거죠. 그렇죠. 지금 천주교가 납세 중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신교 일부 교단인데 성공회 제7일 안식
한국일 예수 재림교회. 뭐 아마 그 제7일 거기는 아마 이제 예.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이단하고 주장되죠. 예. 그런 데는 사실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납세 중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또 일부 교회에서도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 일부 교단을 중심으로 그리고 천태종 이런 데서 반대하지. 태고종 아닌가요? 아니 천태종이요. 천태종이요? 예. 예. 그다음에 조계종 같은 경우 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조계종도 일부 내고 있다고 네, 계속 내고 보도가 있습니다. 되고 예, 있죠. 예. 일부 사찰은 내고 있습니다. 천도교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종교계가 반대하고 있고 김지표 의원의 주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일각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속셈이 있고 좀 1월 1일부터 내년 예.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교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김지표 의원이 국세청이 하지 말고 교단 쪽에서 정보가 입수가 되면 교단이 알아봐서 거기에서 비리가 있는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좀 성역을 만드는 거고요. 치해 법권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 또 이제 이단 세력들이 종단 분열 수단으로 탈세 제보를 막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국세청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착수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탈세 제보 중에 현장 확인을 해서 세무조사한 경우에는 한 25%라는 거예요. 4건 중에 1건 정도만 조사라고 그 조사를 들어갈 때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이 됐을 때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세력이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을 모략하려고 폄하하기 위해서 막 제보 같은 거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나친 해석 아니냐. 그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갈 땐 자체적인 판단, 자체적인 조사 예. 이런 것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하게 조사를 해봐서 혐의가 있을 때만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아니면 또 정규조사일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택수 그 대표님. 이렇게 되면 거의 정부 측이나 정치권에서도 유예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50%를 좀 넘는 수준도 아니고 지금 예. 10명 중에 8명 40대 같은 경우는 90.6% 10명 중에 9명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거의 다 찬성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업 분류를 종교인 따로 분류는 안 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화이트 칼라로 응답하신 분들도 종교인 중에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니면 기타라고 응답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계층에서 대부분 70% 80% 지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혹은 성직자분들 중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일부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치 조사 중에 하나를 예. 이렇게 합니다. 그 정치 의식 조사를 할 때 우리 이제 종교를 믿는 분들이 예를 들면 기독교 믿는 분들, 천주교 믿는 분들, 불교 믿는 분들이 예. 정치 의식이 다를까 이거 조사를 해보거든요. 예.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은 예를 들면 중도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고 예. 천주교는 좀 진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조사해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1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금 논란이 촉발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2015년도에 합의를 해서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고 다만 그것을 2년 유예하자. 좀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원래 하기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유예하려면 적어도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과반 이상 높아야 하는 거죠. 60%는 이렇게 높아야 이게 원래 하기로 했던 걸 연장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80% 가깝게 찬성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발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28명이었는데 3명이 빠져서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인 척하고 그 중립을 노력하는데 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3대 종교를 다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 불교, 가톨릭. 정치인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원불교까지 제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기, 원래는 기불릭이었었는데 요즘 원기불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찬성해요. 네. 그럼 4대 종단이 다 찬성하는 거예요. 본인이 찬성하고 다 예, 찬성하는 건가요? 참 편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 유예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또 하는 게 아까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비가 안 됐다고. 김진표. 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지금 예. 재경부 입장 김동연 부총리는 준비 다 됐다.
이렇게 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정부 나름대로는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수효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효과는 한 1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100억 거의 뭐 빵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이게 교회 그러니까 재단, 법인의 OECD 국가를 봤더니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에 과세하는 경우는 한 나라도 없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기부금에 이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예. 한국이.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한 연간 한 7조 원 정도가 지금 그 종교단체 지금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1조 원 정도가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아예 왜 그 세액공제를 하냐, 세액공제를 없애자라는 사실 주장도 있어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것도 특혜고 굳이 받을 필요 아까 없다. 4천만 원 기준으로 했던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금 개인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부 이제 뭐 탈세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제가 그런 1,000만 원을 우려가 있죠. 예, 예.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처럼 해서 세액공제를 더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는 거가 있어서 일부에서는 세액공제도 없애자라는 사실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해서? 네, 기부금에 그러려면 대해서. 또 다른데 기부하는 것까지 통으로 그 정리해야 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이제 어떤 특혜나 특권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사가 특혜 받다가 세무조사 안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씩 특권을 없애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택수 대표님. 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주중 집계 74.4%로 지난주 주간 집계 72.4%보다 한 2%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일종의 취임 100일 컨벤션 효과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지금 소강 상태에 있고 한미 연합훈련, 을지훈련이 지금 지난 월요일 날 시작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UFC죠, UFC. 지지층에서 일부 이탈했던 보수층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0%대로 떨어졌던 보수층의 지지율이 지금 50%대로 다시 복원이 되면서 전체적인 지지율 70% 중반대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의미를 어떻게 봐야죠? 예, 저는 뭐 상승 원인에 대해서 일단 뭐 비슷한 의견인데 몇 가지 조금 첨언하면 일단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좀 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형식도 좀 파격적이었죠. 토론 방식으로 수식적으로 업무 보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고 내용도 좀 적절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들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한테 봉사해라. 그리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나서달라. 예.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해야 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이상적인 그렇죠. 얘기가 돼가지고.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처음 봤고요. 예. 이래서 업무 보고 하는 것이 조금 효과를 거뒀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이임식 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좀 참석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기억나시죠? 항공권 전달한 거. 예. 어느 나라 간 거예요? 카나다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 이코노미의 사진이- 비즈니스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팩트 체크. 이코노미의 비즈니스예요. 예. 뭐 다시 말씀해. 모른 척하고 이순진 그 합참의장 캐나다 가는 예. 딸이 캐나다인데 한 번도 못 갔다 해외를. 예. 그래서 티켓을 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선물로. 예. 그게 이코노미 티켓을 줬냐, 비즈니스 티켓을 줬냐. 죄송한데 저 체크 안 돼 있죠. 돼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 같은데. 왜요? 언론에 그 보도 나온 적도 없고. 기사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예, 뭘 줬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문제가 사실은 가슴 뭉클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게 지지도 상승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런 면들을 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 그런 자리를 안 갔지 않습니까? 이전 대통령. 근데 그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 네. 청와대에서 군 지휘자들 모아놓고 했을 때 이순진 합참의장이 그 퇴임을 하면서
42년 동안 45번을 이사를 다녔고 네, 군복을 못 벗지 못하고 뭐 동생들 뭐 이런 결혼식 때 누구 결혼식 때 못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이 누구 참모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여쭤봤다는 거 아니에요. 퇴임식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왜 송영무 강용무가 송영무죠. 송영무. 그랬더니 이 퇴임식을 같이 합니다. 해갖고 대통령이 께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직접 챙기셨군요. 예, 참,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본부사님하고 거의 엇비슷한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 또 누구 까이고 싶어갖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요. 네, 그리고 어쨌든 북미 간 갈등이 조금 잦아들면서 그게 영향이 예, 한반도 좀 있었죠. 긴장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임 100일의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었죠. 기자회견도 있었고 국민 보고대도 있었고. TV에서 또 공중파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자에는 부동산 이런 것들도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종교인 가세 같은 것도 갈등이 좀 있었는데 좀 정리되는 방향이고 당도 내부에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정발이 뜨면서요 정당발전위원회 뜨면서 좀 시끌시끌했는데 좀 봉합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태수 대표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계속 지금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된다고 좀 경제가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개혁, 적폐청산 이런 것도 있어서 우리가 원했던 그 공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천되고 있구나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낮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앞으로 좀 막제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지표, 그 다음에 또 그 원전 문제, 원전 이제 문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여론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6월 셋째 주부터 70%대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70%는 무척 높은 거 아니에요?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착시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조사 기관이 80%대까지 나오다가 또 저희도 6월 셋째 주부터 80%에서 70% 떨어지니까 마치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비하면 이제 두 번째 높은 수준인데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이런 소득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 뭐 일자리 문제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나아지는 지표가 확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최근 들어서는 아무튼 취임 100일 기념식을 하면서 또 한미 연합훈련 말씀하신 이순진 전 합참의장 이임식 등등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찍지 않았던 혹은 보수층에서도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한국당 지지율은 이번 주 떨어졌는데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올랐다. 이거는 이제 7% 중반으로 올라가면서 뭐 혹시 80%대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또 이 댓글 전망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향후에 여러 가지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탈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지금 당장 뭐 사법부 개혁부터 시작해서 연일 보수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뭐 논평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뭐 70% 중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경제적 여파 여쭤봤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단기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조금 감소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단기 몇 개월 내에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내 소득이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경제가 좀 바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느냐 이 심리 바라보는 시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좀 좋아졌고요. 전체적인 지표가 양호하지만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호전될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심리 관리는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혁을 여러 분야의 개혁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피로증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개혁 피로증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켜보면 너무 쇼킹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5.18도 마찬가지고요. 헬기에서 뭐 사격했다. 뭐 이런 것들이 증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대법원장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정원들이 그동안 했던 행태에 대해서 MB까지 칼날을 겨누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필요증보다는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살충제, 계란 이 문제가 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포인트였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양비론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늦장 대응이나 시각처장의 무책임한 어떤 태도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반면에 또 농피하라고 이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동안의 어떤 그 품질 관리 농림부 관리원 농산물 품질 관리원 출신들이 대거 그 인증기관에 가서 햇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불거지면서 이거 오랫동안 적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김승희 비례의원이 과거에 전직 시각처장이었고 그래서 그분이 자신이 임기 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모른 체 하면서 현 시각처장만 막 공격하니까 당신이 있을 때는 그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비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럼 보니까 그 전에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박근혜 정권 3, 4년 동안 한 번도 살충제 함유 계란 여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는 게 하면서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지만 전 정권 때 있었던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국민들의 이제 인식이나 이런 판단이 무척 고도화된 거예요, 보면 어찌 보면. 예,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큰 그 파격적인 어떤 이슈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런 건 이제 맞불이 좀 이루어진 거예요. 정부도 좀 문제지만 과거 이전 정부도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워낙 지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조금 상쇄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악재들이 쌓이면 이제 지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 하나 가지고 바로 지지도가 팍팍 빠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지지 구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축적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악재로 바로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쌓이면 분명히 지지도는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너무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을 의식해서 예를 들면 약간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면 또 국민들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의 관리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택수 대표님, 근데 청와대 분위기는 또 이게 지금 이렇게 높아서 한 60%, 50% 후반까지 가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빠질까봐 상당히 노심초사 전전긍긍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근데 그 말씀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출처가? 없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세요. 지금 선거법도 아니니까 해봐야 명예훼손이에요.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예. 선거법 영향은 없습니다. 중임제일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게 워낙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는 없는데 야금야금 연속 서서히 이렇게 6주 좀, 연속 8주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주목하고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보수 언론도 광주 호남 마찬가지일 지역에서 이번에 5.18 그 기총소사 네. 이런 거 조사하라고 했던 거 진상규명해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광주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87.8?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인사 과정에서도 이제 호남 인사들을 중용했던 부분, 호남 그 유권자들은 그 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그 역차별을 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제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튼 인사 문제도 호남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고 또 이 5.18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기념식 때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유족들 안아주는 모습 또 이런 적폐들 또 과거에 규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 부분들이 인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60%대, 50%대로 떨어지면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지지율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정무수석 소관을 담당하는 그쪽에서는 지지율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당 지지율도 좀 나왔나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동반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항상 배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52.9%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올랐고요.
한국당이 2%포인트가량 빠진 14.8%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들을 계속 요즘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리얼미터에서는 그나마 이제 10% 중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조사 기관들은 한 자릿수로 나오는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표현까지 뭐 오늘 또 썼다고 하는데요. 바른정당은 6.8%, 국민의당 6.3%,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2%포인트 빠진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참의장 이임식에서 보여줬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또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보수층이 한국당 지지율은 떨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긍정평가하는. 보수층이 옮겨갔다.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약간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일단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친박 지지층 일부가 이탈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 좀 보고요. 그럼 친박이 민주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대통령 지도와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층은 또 다른 측면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이 요즘에 상종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당도 총선 때 연대하겠다, 후보 단일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도 새롭게 또 바른정당과 통합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으로 보수층들도 시선이 좀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취임한 뒤에 시간이 좀 꽤 흘렀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 강도가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은 가장 많이 읽은 포털 뉴스가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예. 그리고 연이어서 뭐 계속 압수수색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0%를 유지했을 때는 친박 지지층이 한 20%, 또 친이 세력이 한 20% 이렇게 지지를 보냈었는데 이미 친박은 많이 붕괴가 됐고 친박이 이제 친홍으로 이제 다시 진화되는 과정인데,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들이 또 일부 떨어져 나갔겠죠. 월요일 날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아무튼 이 국정 댓글 소식이었고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친박도 일부 이탈한 부분도 있고 친이 세력들도 일부 이탈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층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7.6에서 39.8로 빠지면서 결국에는 지난주 대비 14.8%로 2%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짧게 한마디만 더 보태면 MB를 겨냥하고 MB를 치겠다라고 해도 90%가 넘어갈 텐데. 국민의당이 지금 전당대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컨벤션 하고 있어요?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승했죠.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TV 토론에도 1차 했었고 오늘도 하고 있지만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벤션 효과를 아직 거두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설 이런 것까지 상당히 관심 있는 이슈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관심 있는 이슈예요? 아니 대중들이 볼 때는 관심 있는 여론조사 이슈죠. 분석을 잘못하고 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 실망감이 예. 크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과세하면 세제 승수 효과가 얼마쯤 나오나요? 예, 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추산한 바로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100억 원, 연간 100억 원이거든요. 예. 과세 이제 기획재정부는 전체 대한민국의 종교인을 한 23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과세 대상자는 4만 6천 명이고 세수는 한 1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 그게 순수익인가요? 아니면은 100억 원에서 좀 뭐 다른 게 좀 빠져나가고 그럴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죠. 그러니까 소득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소득세니까 목사님이든 뭐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이제 개인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부터 받든 뭐 절로부터 받든 그러면은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해왔던 관련 적은 아닌데 이제 소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 개척교회랄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세 표준 이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100억 원이면 사실은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은 국민 개세주의 모두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한 연봉 뭐 한 2,000, 2,500 되는 분들은 80%는 면세 범위로 들어가고 그거에 남는 한 40% 정도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한 4만, 5만 요쯤 낸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세법 개정안에 보면은 그 연봉이라는 기준으로 그렇지만 4천만 원 소득이 연간 이하인 종교인은 80%까지 업무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예, 삭감이 되고. 그래서 4천만 원이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실제 과세가 되는 거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그 소득세가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주 영세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역으로 근로장려 세제금, 그러니까 그 소득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근로장려 세제금을 또 주거든요, 역으로. 그렇게 하고 줬다 뺐다 해보게 되면 100억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 이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기자,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허를 찌르는 질문.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파만 어서 하셨어요? 여기서 머리 해주던데. 그렇군요. 자, 박시영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 윈지코리아 대표? 컨설팅.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입니다. 그럼 3년을 해도 못 외우네, 그걸. 네, 반갑습니다. 부대표예요? 네. 부대표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의 대표 아니면 전체의 부대표예요? 전체의 부대표인데 대표는 일 안 하죠? 일 열심히 합니다. 이근영 대표. 예, 휴가 갔습니다. 그래요? 이 기회에 탄핵하고 몰아내요. 휴가 가는 탄핵 남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여기서 다 볼 줄 알고 절대 이거 안 봅니다, 이 프로. 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여론조사 매주 하죠? 네. 어떤 사람도 안 한 거를 슬쩍 한 것처럼 가져올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론조사는 네. 객관성, 네. 정확성, 이게 생명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의성이 있어요. 시의성.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뭘 조사했나요? 예, 오늘 뭐 국정운영 지지율 평소 하던 거에 더해서 예.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78.1%가 나왔고요. 예. 과세를 반대한다는 9.0%, 그리고 과세를 재유예, 그러니까 또 2년을 더 유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름이 7.7%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빵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경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이제 분석도 있고요. 예. 근데 근로장려 세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의욕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해봤자 몇 푼 못 벌지만 어쨌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력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종교인들도 세금을 납부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를 안 내고 있으니까 대상이 아닌 거죠. 대상이 그러니까 아닌 소득세를 내고 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반대해요? 이제 뭐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찬성을 많이 하고 현재 있고요. 예.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94년서부터 그 자발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94년도부터 이제 신부님들은 다 내고 이제 있고. 예, 종단에서 내고 있고요. 예. 불교도 조계종은 내고 있고, 예, 태고종은 반대하고 있고, 예, 원불교도 내고 있고, 예, 원불교도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개신교 중에서도 또 KNCC, 예.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인가요? 그 KNCC는 예. 찬성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보수종단에서만 반대하고 있는데, 예, 보수종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단 쪽에서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왜 반대해요? 왜? 근데 뭐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이유는 취재를 됐을 거 아니에요? 취재 안 예, 됐어요? 그렇죠. 됐죠. 표면적인 이유는요? 예, 표면적인 이유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론조사로 예.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예. 여론조사 왜 반대해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예. 일단은 그 종교인이 하는 행위는 근로가 아니다. 노동이 아니다. 예, 노동이 아니다.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이다. 이거는 국가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표면적인 예. 이유였고,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거는 근로소득세를 내든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서 종교소득이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게 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만든 기타 소득 안에 예. 한
한 그 하부 범위를 만든 거죠.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냥 남들 일반 직장인 내듯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근로자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예. 근로자인 것을. 그러면은 뭐 종교소득으로 할 수 있는데 종교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게 컸어. 처음에는 이분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이게 뭔가 고도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 아니었나 이런 어떤 예. 생각도 들다가 이거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분의 그 평소에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을 그 지금 이제 80%가 종교 유예하는 거 반대하고 즉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찬성한다 하지만 종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해갖고 네. 그 신부님하고 일대일 앉으면서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잘못한 거 뭐 이런 걸 반성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해성사 듣는 걸 어떻게 노동행위로 볼 수 있냐. 요 대목에서 조금 이해는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떻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도 봤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예. 저희는 이제 종교인이라고 명칭을 짓고 질문을 했는데 아마 김진표 의원은 성직자라고 바라보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기타 소득이냐 갖고도 성직자, 그렇죠. 예, 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개신교가 이 부분과 민감한 거는 다른 그 종교, 불교나 아니면 카톨릭보다는 카톨릭. 이단 논쟁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소득과 관련된 제보들이 순수한 제보도 있지만 또 이단, 종교 간 갈등, 이 종판의 갈등 때문에 또 그런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개신교의 이제 장로님이라면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충분히 종교적 이유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른바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데들, 네. 기독교에서 봤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데들도 세금을 내는 순간 똑같은 종교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종교적 이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정치인들은 특히 뭐 일반적인 종교 외에도 예. 이런 사교들, 뭐 이른바 무당이라든지 뭐 동네에 있는 예, 뭐 점집. 그런, 예, 점집들 뭐 이런 그렇죠. 훨씬 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종교소득을 하는데 종교소득으로 기타 소득으로 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그냥 근로소득을 내가지고 근로세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고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네. 예, 본인이 선택을 할 수 그럼 있습니다. 많이 열어준 건데. 굉장히 많이 사실은 엄청난 특혜죠. 근데 그거 반대하는 본인이- 이유는 아직도 안 나왔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목사들의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의 어떤 소득을 이제 국세청이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려면은 헌금 들어온다든지 불자금에 들어온다든지 그 11조 들어온다든지 예. 당신이 200만 원 월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한간에 소문은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다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받죠? 그러면은 200만 원 내는 원천 내는 그 돈에 저수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은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 비춰질까봐 아. 개인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전체 들여다보겠다. 어떤 그 재무 구조를 보겠다는 거 아니고 개인 소득 부분이 어떻게 오갔는지만 보겠다는 알겠습니다. 거지만 그건 이제 교회나 뭐 이런 종교단체에서는 우려가 큰 거죠. 이것에 어쨌든 대해서. 쪽문을 열으면 결국은 예. 대문을 여는 그러한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 들여다보지 마라. 예, 일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해석이- 내심의 반대 의사. 예, 제가 판단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종교인들이 보고 있어요. 잘 얘기하시네요. 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김준일 기자가 제일 취재를 잘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기자들 물어보면 네. 잘 답변을 못해요. 굉장히 뛰어난데. 예. 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으셨죠?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예, 예. 왜 반대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어 이거를? 아니 저도 이 주제가 논의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들여다봤는데 예.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김진표 의원이 저렇게 총대 메고 반대하고 있을까? 예.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 그 대형 교회 장로 출신이잖아요. 예.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나왔을 텐데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무게가 워낙 컸잖아요. 왜냐하면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보다는.